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이경혜입니다. 8월 1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정액권 형태의 신개념 대중교통 이용권인 이응패스 카드 발급을 오는 8일부터 시작합니다. 시는 9월 10일부터 이응패스를 도입하기에 앞서 사전 카드 발급을 시행한다고 30일을 밝혔습니다. 일반 시민 기준 월 2만 원으로 이응패스를 구매하면 최대 5만 원까지 간선 급행버스, 시내버스, 이응버스와 두루타 등 수요 응답형 버스, 마을버스, 어울링 등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전, 청주, 천안, 공주, 계룡 지역을 연결하는 관내 대중교통 이용까지 이응패스 혜택을 확대해 광역 간 이동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응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응패스 카드를 발급받고 이응패스 앱을 내려받아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은 8일부터 신한은행과 이응패스 앱, QR코드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나 구입,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 7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은 무료입니다. 시는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의 카드 발급을 돕기 위해 1일부터 23일까지 읍면 동별 이응패스 사용 설명회를 열고 8일부터 9일 이틀간은 찾아가는 카드 발급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카드 신청 전용 자동 응답 전화가 운영되며 오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앱 가입, 등록 시연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이응패스 출시에 앞서 백인 체험단을 운영해 이응패스 이용 분위기 조성과 입소문 마케팅, 앱 오류 수정 등을 추진할 방침으로 이응패스 백인 체험단은 1일부터 1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체험단에 선정된 시민은 8월 말까지 이응패스를 사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8월부터 외국인 주민을 위한 민원 서비스로 챗GPT-4 기반의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시범 도입합니다. 이번에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이용자가 많은 국제 공용어는 물론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 다양한 소수 언어까지 포함됩니다. 세종시에는 중국, 베트남, 네팔 등 총 5,821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이들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세계 각국 출신의 외국인 거주 인구가 매년 8에서 9%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통역 비용 없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챗GPT-4를 활용한 인공지능 통역 서비스로 민원인과 응대 공무원이 각각 자국어로 말을 하면 챗GPT에서 실시간 번역에 상대방 언어로 통역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미 외국인 주요 민원 15종에 대한 챗GPT-4의 사전 학습이 완료됐으며 외국인 민원인 방문 시 이를 활용해 실시간 통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통역 서비스는 관내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이륜차 등록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으로 외국인 주민들의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소통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다양한 언어를 실시간으로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 장벽을 제거해 외국인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시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조치원읍과 전위면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번 시범 운영은 12월까지 진행되며 효과를 검증한 후 점진적으로 읍면동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자금을 금융기관과 협약해 장기 저리의 융자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지식서비스 산업 등의 중소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3억에서 20억까지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지식서비스 산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등 12개 업종까지만 지원했으나 금리 불안 등 장기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 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식 서비스 산업의 범위를 29개 업종까지 확대해 다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습니다. 지원되는 자금은 창업자금 60억, 경쟁력 강화 자금 150억, 혁신형 자금 130억, 기업회생 자금 10억 등 총 550억 원 규모입니다. 대출 금리는 3에서 4% 수준으로 지원되며 변동 협약 금리를 제외한 이자 차액을 보상합니다. 아울러 시는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업 경영에 필요한 경영 안정자금 200억 원을 지원, 2에서 3%의 이자 차액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자금 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 또는 세종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24년도 하반기 1차 민방위 사이버 및 집합교육을 실시합니다. 1, 2년차 대원은 4시간 집합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3, 4년차 대원은 2시간 사이버 교육,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개론, 응급처치, 핵 화생방 방호, 화재 지진 안전 등 4개 분야에 걸쳐 실천 체험 교육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최근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고 다양한 형태의 재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올해 계획된 민방위 교육의 세부 일정, 장소, 이수 방법 등은 시 누리집 민방위 안내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올해 하반기 2차 민방위 교육은 오는 10월 15일부터 12월 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8월과 11월 각각 예정된 공습 대비 훈련과 전 국민 대피 훈련 등의 민방위 대원을 포함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1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본청 전 직원과 직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8월 소통 공감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8월 소통 공감의 날은 2분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자 시상, 상반기 보도의 달인 시상, 교육감 당부 말씀, 명사 특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명사 특강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음악학과 김영선 교수가 음악, 아름다운 소리의 세계라는 주제로 소리의 특성과 음악의 문학적 상호성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여러 음악을 들려주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최규진 교육감은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협력학교의 운영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보완점과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을 준비할 시기인데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과 재정 악화를 반영해 재정을 운영해야 하고 우리 교육청의 의무 지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등 여러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31일 공단 조치원 청사에서 시민 참여단이 주도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챗GPT를 활용하여 참석자의 흥미를 끌었으며 시민 참여단이 찾아내는 부패 요소, 공단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시민 참여단 수식어 만들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소연 이사장은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즐거운 경험을 쌓는 시간들이 결과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라며 기관의 일방 통행 간담회가 아닌 시민 의견 청취의 시간으로 경영 전반에 시민 제안 사항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단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설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시민 참여단을 매해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단이 관리시설을 매월 점검 후 민원 빈발 요소를 예측하고 공단은 이에 따른 적극적인 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